여러분, 지금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28조 원. 이게 뭔 숫자냐고요? 2026년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예상 매출이에요. 정확히는 21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2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처음 이 숫자 봤을 때 그냥 반도체 시장이 크구나 하고 넘길 뻔했어요. 근데 조금 더 파고들어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시장이 좀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의 기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AI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있나요? 챗GPT, 유튜브 알고리즘, 스마트폰 카메라, 자율주행차, 병원 진단 시스템. 이 모든 게 전부 반도체 칩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칩을 실제로 찍어내는 공장, 그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반도체 설계는 다른 회사가 하고 그걸 실제 물리적인 칩으로 제조해주는 전문 공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레시피는 손님이 갖고 오고 요리는 공장이 대신해주는 구조죠. 근데 왜 지금 이게 이렇게 뜨겁냐고요? 과거의 파운드리 시장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었어요.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해엔 주문이 폭주하고 경기가 꺾이면 주문도 뚝 끊기는 패턴이 반복됐죠. 그냥 경기 따라 오르내리는 평범한 제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금리가 높든 낮든 무조건 칩이 필요해요. 오히려 경기가 불확실할수록 기업들은 AI에 더 투자하거든요. 인건비 줄이고 효율 높이려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이제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된 거예요. 마치 인터넷 시대의 데이터 센터가 필수 인프라가 됐던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파운드리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을 넘어서 국가안보 자산이 됐습니다.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칩스법을 만든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공장 하나 없으면 이제 군사력도, 경제력도, 기술 패권도 전부 흔들리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오늘은 이 328조 원의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이 흐름에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처음 접하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반도체 뉴스가 훨씬 다르게 읽힐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짚어드릴 건 숫자 얘기예요. 아까 도입부에서 328조 원 얘기했죠? 이게 왜 그냥 큰 숫자가 아니라 소름 돋는 숫자인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2024년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이 1,467억 달러였어요. 근데 2026년 전망치가 2,188억 달러예요. 2년 만에 약 50% 가까이 성장한 거예요. 특히 순수 파운드리 부문만 따로 보면 2025년 한 해에만 26% 성장이 예상돼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냐면 일반적인 제조업 시장이 연간 35% 성장하면 잘 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26%면 거의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체 시장의 45% 이상을 꽉 쥐고 있어요. TSMC가 있는 대만,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이 중심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북미랑 유럽이에요. 이 두 지역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자국 내 파운드리 공장 유치에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미국의 칩스법, 유럽의 반도체법이 다 그 일환이에요. 왜냐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파운드리는 그냥 공장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면 자동차도 못 만들고 무기도 못 만들고 병원 장비도 멈추거든요. 이미 코로나 때 전 세계가 그 공포를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두 번째로 드릴 얘기가 사실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AI 반도체 투자하려면 엔비디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월가의 큰 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에요. 이걸 저는 실리콘 독립선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이 이제 엔비디아한테 비싼 돈 주고 칩을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딱 맞는 자체 칩을 직접 설계해서 파운드리에 제작을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각 회사별로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구글이에요. 구글은 지금 차세대 AI 칩인 TPU B7, 코드명 아이언우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5대 고객사로 등극할 정도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구글이 단순한 인터넷 검색 회사가 아니라 직접 칩을 설계하는 반도체 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은요. 아마존이 트레이니움 3라는 3나노 공정 칩을 내놨는데 이걸 쓰면 AI 모델 훈련 비용을 엔비디아 대비 40%나 아낄 수 있다고 해요. 40%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AWS 클라우드 서버에 이 칩을 쭉 깔아버리면 원가,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메타는 더 공격적이에요. 6개월마다 새로운 AI 칩을 찍어내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메타버스, 이 모든 서비스를 돌리는 데 필요한 AI 연산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자체 칩 없이는 원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픈 AI예요. 샘 알트만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손잡고 티탄 타이턴이라는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챗GPT 만든 회사가 이제 직접 반도체까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판이 커진 건지 느껴지시죠? 이 흐름이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 뭘 의미하냐면요. 엔비디아라는 단골 손님 말고도 돈 보따리 싸들고 줄 서 있는 초대형 고객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파운드리 공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금기가 열린 거죠. 세 번째로 파운드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파운드리 공장을 세계에서 가장 시설 좋은 주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 주방에서 엔비디아라는 유명 셰프가 만든 요리만 나왔어요. 손님들은 그냥 엔비디아 메뉴판에서 골라 먹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돈 많은 미식가들이 직접 자기들만의 비밀, 레시피를 들고 이 주방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레시피대로 딱 맞춰서 이 주방 시설 좀 빌려줘. 라고 하면서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요리, 그러니까 칩 설계를 누가 하든 간에 이 주방, 즉 파운드리를 가진 주인은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바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에요. 요즘 반도체 뉴스 보면 이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해도 플레이팅이 엉망이면 손님한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웨이퍼라는 재료에서 칩을 잘 만들어도 그걸 최종 제품에 맞게 잘 묶고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이 형편없으면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와요. 지금 TSMC의 COWS라는 패키징 기술이 딸려서 엔비디아 칩 출하가 제때 못 되고 있는 게 딱 이 상황이에요.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이제는 칩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칩을 잘 묶는 기술이 중요해진 거예요. 네 번째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실 TSMC 대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냉정하게 짚어드릴게요. TSMC는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예요. 2나노 공정 웨이퍼 한 장 가격이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만 원이 넘는데도 이미 예약이 꽉 찼어요. 이게 TSMC의 가장 무서운 경쟁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거거든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최첨단 칩이 필요한 회사들은 전부 TSMC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삼성은 과거에 수율 문제로 좀 고생을 했어요. 수율이 뭐냐면 웨이퍼에서 칩을 찍어냈을 때 정상 작동하는 칩의 비율이에요. 이게 낮으면 원가가 올라가고 납기가 늦어지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그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수량보다 수익성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했고 결정적인 필살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턴키 솔루션이에요. 파운드리도 우리가 하고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면 칩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드립니다. 이게 삼성의 전략이에요. 실제로 테슬라 자율주행 칩 AI용을 독점 수주한 것도 오픈 AI와 협력하는 것도 다 이 전략의 연장선이에요. TSMC가 못해주는 걸 삼성이 해줄 수 있다는 차별화 포인트가 생긴 거죠. 다섯 번째 리스크 얘기예요.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광고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통화 정책 리스크예요. 2026년 미국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지명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이에요. 매파가 뭐냐면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올리는 걸 선호하는 입장이에요.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드는데 그 돈을 대부분 대출로 조달하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밸류에이션이 눌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시장에서는 워시 쇼크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와 물 문제예요.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리스크인데 사실 굉장히 실질적인 위협이에요.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가 하루에 쓰는 전기가 중소도시 하나랑 맞먹어요. 그리고 초순수 물도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만약 가뭄이 오거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공장이 멈춰요. 그게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제조 원가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리스크예요. 실제로 대만 TSMC가 가뭄 때 물 부족으로 조업의 차질을 겪었던 전례도 있어요. 앞으로 기후 변화가 심해질수록 이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과
알고 투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리스크를 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알아야 언제 사고 언제 버틸지 판단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숫자도 많고 생소한 용어도 많았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제 오늘 얘기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핵심은 딱 하나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얘기의 본질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에서 문명의 인프라로 격상되는 역사적인 전환점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에 인터넷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인터넷 케이블 깔고 서버 운영하는 회사가 무슨 대단한 투자처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인프라를 먼저 잡은 기업들, 그리고 그 흐름을 먼저 읽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파운드리가 딱 그 자리에 있어요.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그 파도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물리적인 기반이 바로 파운드리 공장이에요. AI 모델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돌리는 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칩을 찍어내는 공장의 수요는 앞으로 몇 년간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이 흐름 앞에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뉴스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에서는 온갖 공포스러운 얘기가 쏟아져 나와요. 미중 무역 갈등, 금리 인상, 지정학적 위기, 워시 쇼크. 솔직히 매일 뉴스 보면 당장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세요. 이런 공포 뉴스들은 항상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2022년 금리 폭등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시장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구조적인 성장, 흐름 위에 있던 산업과 기업들은 결국 다 회복하고 더 높이 올라갔어요. 328조 원짜리 파운드리 시장이라는 구조적인 흐름은 케빈 워시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AI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이 흐름은 계속될 거예요. 단기적인 노이즈에 흔들려서 장기적인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직접 투자가 부담스러우면 흐름이라도 읽으세요.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투자를 당장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대신해 드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다만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TSMC가 왜 갑자기 주가가 오르는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뉴스가 왜 중요한지, 빅테크들이 왜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맥락을 알고 있으면 뉴스 하나하나가 다르게 읽혀요.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경제를 공부하는 건 주식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일상에서도, 직업에서도, 그리고 투자에서도요. 세 번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수많은 숫자와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결국 본질은 단순해요. AI 시대가 왔다. AI는 칩이 필요하다. 칩은 파운드리가 만든다. 파운드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게 전부예요. 이 단순한 흐름을 머릿속에 새겨두고 앞으로 반도체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맥락 위에서 해석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투자는 원래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기회가 오는 게임이에요. 모두가 지금 너무 불확실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할 때 조용히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이 나중에 웃는 거예요. 328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에요. 그 방향을 먼저 읽은 사람과 나중에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그 나침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복잡한 경제 뉴스를 최대한 쉽고 솔직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궁금한 주제나 더 알고 싶은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돼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에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 다 같이 경제 공부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해나가 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